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와이프분과 함께 엔드게임을 보고 왔는데요. 이번 엔드게임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양자역학으로 인한 시간여행, 그리고 그 시간여행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백투더퓨처나 그런 데서 봤었던 것처럼 과거가 바뀌면은 미래가 바뀐다라든가, 아니면은 평행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존재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반대의 법칙이나 저의 작품 세계관을 이용을 해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것에 관한 과학자라든가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주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근거나 이론을 가지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화의 다른 해석과 다르다라고 굳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제 작품 세계관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라고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 중에서 우리는 이미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그 영상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단 몇 가지의 좀 축소된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텐데, 자, 우리의 뇌가 있어요. 우주를 굉장히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인간의 뇌 속에 있는 뉴런과 비슷한 형태라는 그런 자료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의 머릿속이 하나의 우주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의 시간의 개념이나 그런 것들은 이런 일자 형태의 타임라인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기억과 여기에 있는 기억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기억이 되겠지만, 자,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기억들은 여기에 있는 기억과 여기에 있는 기억, 여기에 있는 기억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동시에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공간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를 해요. 머릿속엔 생각만 있으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세상 속에서의 우리 뇌를 보면은 그것은 그저 생각이지만, 우리 뇌 안이 그냥 우주라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 공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언제든지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생생하면은 나의 어릴 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보다 중간 시점이나 아니면은 조금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간에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엔드게임에 대해서 스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그린 거 맞나요? 메비우스의 띠를 그려놓고 거기서 시간여행에서 그런 착안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자로 돼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뇌 속에서 나의 아주 첫 번째 기억과 나의 지금의 마지막 기억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되어 있어서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머릿속에서 첫 번째 기억과 마지막 기억을 동시에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시공간이 겹쳐져 있는 것이죠, 우리 뇌 안에서는. 근데 이것을 우주라고 생각하고 뇌 속으로 생각을 해서 우주를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시공간이라는 거는 겹쳐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력이나 그래비티 아니면 인터스텔라 같은 거를 보셨으면은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있죠. 시간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를 하는 것인데, 여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은 존재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그냥 보고 있는, 아니면 느끼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이따가 시간에 대한 개념도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제가 아주 복잡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 어딘가에서는 우리보다 시간이 훨씬 빨리 간 곳도 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디서는 아직까지도 우주에 시작한 지 1초도 되지 않은 시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주가 종말하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시작과 종말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상대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우주가 시작하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우주가 이미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경우에는 머나먼 별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시작점이 됐던 굉장히 원시 우주의 그런 빛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아까 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주에서는 시작과 종말,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공간도 같이 존재를 해요. 이것을 밖에서 보면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우주라고 하면은 지금 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치 보듯이 우리가 지금 우주의 시작점으로 갈 수 없고 우주의 종말점으로 갈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쉬운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진 않지만 그냥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타임이. 자,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을 통해서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직선이 아니라, 제가 아까 직선이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이런 곡선도 이런 곡선일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1차원의 화면으로 표현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는 평지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둥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저는 곡선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치 총알이 나갈 때도 보기에는 직선 같지만 이렇게 흐름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앞으로 나갈 때 심장이 펌핑을 하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지구나 태양 같은 경우에도 일직선으로 회전을 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굴곡이 있게 간단 말이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사실 저는 빛도 굴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아니라서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딴지는 걸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자,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고,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제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크기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크기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공간이라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간의 이야기를 양자역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듯 사실은 공간을 거스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가끔씩 양자역학이나 아주 작은 원자나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오히려 작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주 같다라는 뭐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굳이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공간이 이렇게 작아지고,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공간이 무한대로 작아지다 보면은 오히려 어느 시점 이상에서 무한대로 넓어지는 세상이 일어나고, 뭐 이 안에 사실은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되게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게 최승윤의 반대의 법칙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를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반대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와 반대, 그리고 이 반대와 반대가 다시 또 이 구조의 반대가 생기면은, 여기선 그렇게 안 보이지만 3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3차원이라는 것은 공간의 이야기죠.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의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은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하는데, 자,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개념상으로는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N극과 S극이 같이 있는 역설적인 존재가 세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같이 공존하는 것인데 사실은 따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제 반대의 법칙에 대해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뭔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작품 개념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상에서 공간의 흐름을 거스른다라는 거는, 자, 제가 시간과 공간이 반대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시간의 그래프랑 반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얘도 아마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가고 공간이 이렇게 가면은 공간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시간을 다시 만나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휘어진다 그랬잖아요. 휘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끝까지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가정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시간의
거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1차원인 이 1차원 화면으로 표현은 정확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아마 그 타임머신을 했을 때 처음에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들이 착오가 있었잖아요. 요런 상황에서 어디에 시간이 도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는 너무나 부족한 얘기인데,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시공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우리는. 그런데 공간과 시간, 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시간은 가만히 있는데 공간의 크기를 변형을 시켜서, 그러니까 공간을 일그러뜨리는 거죠. 공간을 일그러뜨림으로 인해서 시간의 저편으로 갈 수 있다. 영화에서 앤트맨에서 나왔던 걸 보면은 공간을 쭈그러뜨리니까 오히려 작아지면서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오히려 넓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 진짜 되게 중요한 스포인데, 요거 듣기 싫으신 분은 지금 나가셔도 돼요. 자, 과거를 바꾼다 그래서 현재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백투더퓨처처럼. 자,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 자, 우리의 머리가 있어요. 머릿속에 뇌가 있죠. 그러니까 백투더퓨처나 아니면은 나비효과에서 나오는 시간의 개념은 이런 1차원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바뀌면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 뇌 안에서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우주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에서 뭐 내가 만약에 6학년 때 반장을 했다라고 보죠. 근데 그 기억을 조작을 해서 6학년 때 반장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그냥 그랬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주, 누군가의 뇌 속이라고 가늠을 하고 지금 나라는 존재를 확인을 하면은 나비 효과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잉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이 우주의 바깥에서 봤을 때 우주의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바뀐다라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좀 영화랑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확장되는 이야기인데, 뭐 여기서 이것도 좀 들으실 수 있겠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게 좀 역설적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라거나 아니면 우주 존재 자체가 역설적인 거예요. 제가 시공간이라는 것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건데 따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반대의 법칙 자체가 역설이기 때문에 반대와 반대가 생겨나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제 영상에 이전 거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지만 누군가가 시간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우주에서 뭔가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아니면은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틈이지만, 뭐 어벤져스 팀이 미래에서 과거로 왔다라고 보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의 틈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자리가 100개인데 거기서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 자체는 100이 정원인데 1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밀리겠죠? 하나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자리가 옮겨가듯이 하나씩 밀리겠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이거 지금 제가 맞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시간 여행을 누군가가 했다 해서 시간의 하나의 틈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흐르는 개념, 시간이 흐르다라는 개념이 생겨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 흐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그저 존재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흐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굳이 아까 과거의 시간 여행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래 말씀을 드렸었던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무와 유로 인한 역설로 세상이 생겨나고, 그에 대한 간극이 메워지지 않아서 지금 세계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것도
만약에 누군가가 뭐 타임머신이 나중에 생겨난다는 공상과학적인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여행을 해서 이 시공간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만 봐도 돼요. 시간이라는 개념에 하나의 틈을 만들어낸 거죠. 아마 먼지 한 톨이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공간에서 이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밀려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해본 거죠. 자, 그리고 평행우주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에서 제가 봤을 때 엔드게임 전체에서는 평행우주는 없는 편, 그러니까 없다라고 딱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좀 없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백투더 퓨처처럼 뭐가 앞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미래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영화에서 엔드게임, 그러니까 엔드게임에서 에이전트 1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쪽의 우주가, 그러니까 네가 이거 스톤을 가져가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이쪽에 틈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우주와 내가 있는 우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오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정의를 한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요거를 뭐랄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행우주라는 생각 자체가. 자, 제가 지금 마우스를 요렇게 움직이고 아니면은 요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것을 무한대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봤다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살짝 움직였을 수도 있고,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고, 요렇게 아주 살짝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고, 경우의 수라는 것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이것을 1초에 어떠한 하나의 순간, 1초에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평행우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1초라는 시간도 무제한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 1ml라는 크기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이 1mm도 당연히 무제한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모든 것은 무제한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단위가 없어서 그렇지 어떠한 단위를 쓰든지 아무튼 무제한이 되는데, 저 하나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눈을 어떻게 깜빡이는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흩날리는지, 아니면은 심장이 어떠한 속도로 조금이라도 달라지는지, 나 혼자만으로 인해서도, 아니면은 내가 지금 마우스를 움직이는 행위 안에서도, 아니면은 전 세계에 존재를 하는 모든 사람들, 게다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 1초에도 무제한 1초가 아니라 1초를 한 1억 분의 1로 나눈 그 안에서도 무제한의 우주가, 평행우주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한 평행우주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의해서요. 그렇다면은 그 에이전트 1이 있는 세계에서 인피니티 스톤을 가져온 세계와 가져오지 않은 세계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이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제한의 우주가 존재를 해요. 그럼 무제한의 우주가 존재를 하면은 그 중에 하나를 정확히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숫자에서 무제한이라는 존재라고 하면은 내가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도 사실은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나요? 물론 내가 0부터 무제한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어디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시공간인 거잖아요. 0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디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이 시공간의 무제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행우주의 무제한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제한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대의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작업이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엔드게임을 보면서 그냥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었던 시공간과 그런 개념들이 재미있게 나오는 것 같아서, 물론 영화에서도 그거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했고 풀어낼 수도 없죠. 사실은 지금까지 풀어낸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그냥 제 전제를 하나 세워서 뇌라는 나의 머릿속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주 공간이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의 시공간은 얽혀져 있고 사실은 현재와 미래와 과거는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이미 존재하는 그래프에서 공간의 역행을 하게 되면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최승윤 작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고 최승윤 작품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이게 너무나 오류가 많고 개소리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 주세요. 어차피 제가 뭐 이 영상도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 조회수가 많지 않은 이런 채널의 장점입니다. 혼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엔드게임을 보고 온 얘기를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에 제 개인 작업이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올리지 못했는데 발리 영상도 그냥 그저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작업에 대한 영상들로 바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